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병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그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요청하신 두통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의 두 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약간 더 세밀하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병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그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발효된 김치를 먹고 고추장 맵고 짜게 긴 세월을 먹었기 때문에 위장 관계 질환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에 대한 질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약들을 많이 드시죠. 특히 노인분들, 65세 되신 분들, 위장약 안 드셔본 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질병인데요. 그런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리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위내시경을 해보면 위내시경에서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셔서 약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다가 그냥 진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이 자신이 그것을 증상을 알든 모르든 간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두통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두통이 온 거는 자기가 있는 줄 알면은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와서 그쪽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식도를 통해서 이 음식물이 내려간 다음에 위로 음식물이 떨어진 후에 이 식도에서 위로 가는 그 부분에서 스핑터라고 해서 조임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로 이렇게 음식이 간 후에 꽉 잡아줘서 위에서 산이 분비돼 가지고 음식물을 녹이는데 그 산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여기를 꽉 막아줘 가지고 그 음식물을 분해를 하죠.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약간 풀리게 되면 이제 그 약간 풀린 그 사이로 그 위산이 올라오죠. 위산이 올라와서 이제 그 위산이 올라와서 그 식도를 부식을 시키는 그 현상 자체를 이제 역류성 식도염, 역류를 했다 해서 역류성 식도염, 식도에 염증이 났다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컨셉이 여기서 꽉 잡아줘서 산이 못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꽉 못 잡아줘서 살짝 루스돼서 이제 올라오는 그건데 문제는 왜 여기서 이제 두통과 연관이 되냐면 이게 우리가 돌아다닐 때는 서 있을 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산이 밑으로 그러니까 올라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밤에 반드시 누워서 자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자게 되면 위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수평으로 위에서 위산이 올라올 수 있죠.
중력 없이, 그러니까 밤에 잠을 들 때는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오고 끝나면은 계속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쉬었다거나 목이 잠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럼 물을 먹고 조금 지나면 좀 다시 목소리가 돌아온다든지, 이제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서 더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입안으로 두면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입냄새, 악취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이 아니라 이 코와 이쪽으로 식도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눈에 있는 눈샘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눈샘에서 눈물이 나오면 이게 많으면 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구멍이 있으니까 그 산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눈에 산이 살짝만이라도 가면 눈이 따갑고, 그러다 보면 이제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눈이 너무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눈에 물을 묻힌다거나 아니면 눈이 아프다 이런 호소를 합니다. 자, 눈 안 건조증이 있으신 분은 낮에 눈을 뜨고 있잖아요. 낮에 눈을 뜨고 더 돌아다니기 때문에 더 건조해야 되죠. 그래서 낮에 눈이 뻑뻑하고 낮에 더 건조하다는 느낌을 드시는 분들은 눈에 건조증이 맞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나 아침, 새벽, 그리고 아니면 밤에 눈이 너무 뻑뻑하거나 아프다. 그러면은 밤에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건조할 수가 없죠.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눈을 감고 자는데 눈을 감고 잤는데도 건조하다는 느낌을 든 거는 건조한 게 아니라 위산이 올라와서 거기를 이리테이션, 자극을 줘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밤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산 때문에 눈이 따갑고 코 쪽으로 산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납니까? 여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와 이쪽 부위가 부어 있거나 아니면은 안 부어 있어도 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통약을 먹어서 진통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역류성 식도염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대표적인 약으로는 라니티진, 시메티딘 같은 약이 있거나, 좀 더 센 약은 이제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라고 해서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펜토프라졸, 넥시엄이라고 이제 브랜드네임으로 넥시엄, 덱실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먹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무실 때 밤에 배가 위가 꽉 차 있으면 더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주무시기 5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만을 하면 위가 있는데 뱃살이 많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워 있으면 그 살이 누르면 결과적으로 위를 누르면 위를 눌렸으니까 거기 있던 위산이 위로 올라오든 내려가든 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오게 되죠. 역류성 식도염이 벌써 그 관략근이 약하면. 그렇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저녁에 과식을 했거나 이럴 때는 더 많은 위산이 역류돼서 두통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눈이 따가울 수도 있고, 목소리가 잠기는 일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께 살을 빼라 이러는 말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시다든지, 입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목이 잠긴다든지 하시는 분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특히 저녁에는 소식을 하거나 공복에 주무시고 살을 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후에 약을 병용을 해서
그 위장약, 오메프라졸, 펜토프라졸 이런 약을 병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